안녕하세요. 저는 원장이고요. 저는 심리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준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만 5세 남자아이 이름 가명으로 선호의 어머님께서 주셨던 사연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 학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5세가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직장맘 엄마입니다. 아이가 올해 우리 나이로 7살이 되니 학교 가기 전 준비로 인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선호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 10개월쯤부터 계속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오히려 처음 입소할 때는 뭘 모를 때라서인지 빨리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로 이사 때문에 기관을 옮겨야 했을 때 거의 한 달은 울며 등원했던 것 같고, 같은 기관에서도 매년 형님 반에 올라갈 때면 아침마다 울며 등원을 거부하거나 이전 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새로운 교실과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어릴 땐 그저 낯을 가린다, 환경에 대한 적응이 늦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이가 만 2, 3세 정도 되어 환경 적응이 다 되었을 무렵 아이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배우는 속도가 늦은 것 같더라고요. 기저귀를 떼는 시기도 또래 평균 아이들보다 6개월 이상 느렸고, 말도 느려서 한동안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계어 같은 말만 반복해 소통이 어렵기도 했고요. 5살 때인가 체육 시간에 모든 발 뛰기 동작으로 게임을 하는데 선호만 점프를 못 뛰어서 난이도를 낮춰주신다거나, 산책길에 친구들과 손잡고 가면 자꾸 늦어지거나 넘어져서 선생님이 매번 짝꿍을 해주셨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신체 발달이 느려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든지 늦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라서 내년 학교를 보내기 전 유치원을 보내서 미리 학교 생활에 적응해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도 계속 다니고 싶어 하지만 동네 아이들이 대부분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보니 학교에 입학하면 아는 친구들이 없어 더 크게 낯설어하고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이 아이 케어나 도움을 주기보다 스스로 하도록 연습시키는 곳이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유치원을 알아보다 보니 학교 생활에 연습을 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 대규모 공장을 돌리는 듯한 분위기의 안내사항들이라 좀 꺼려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 물통은 스스로 열 수 있도록 집에서 연습을 시켜오고, 못 열면 물을 못 마실 수 있다는 내용, 셔틀버스는 시간이 되면 따로 연락이 없이 출발하니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 스스로 팔 걷고 손 씻어야 하니 맨투맨 티셔츠를 입혀라. 안 그러면 아이가 위축된다. 하는 등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한 반에 10명 내외 지내던 아이인데 유치원은 정원이 20, 30명, 초등학교보다도 많은 인원이라 학교 적응 잘하라고 하는 결정이 오히려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동안 원화상남 방송을 통해 들어온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 사례들이 너무 좋아서 가깝기만 하다면 고민 없이 이 어린이집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고, 저희 아이처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속도가 느린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사연을 듣고 나면, 보호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마음,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네. 그런데 원래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으로 함께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믿음과 기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요. 아, 네. 나의 마음, 상대의 마음,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믿음과 기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 때 대부분 이제 마음의 고통, 고민이라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믿음과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한번 하나씩 먼저 이제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아이의 마음.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가장 먼저 얘기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 크게 드려야 될 부분이 없어요. 어머님이 다 말해주셨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만 요렇게 아이가 좀 느리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성향적으로. 네. 보통 이제 하나는 이제 무던하면서 느린 아이. 또 하나는 좀 섬세하고 예민하면서 느린 경우. 이 친구는 좀 섬세한 쪽인 것 같죠? 반이 바뀔 때 이렇게 등원 거부를 하고 안 가겠다고 울었다는 걸 보면은. 그렇죠. 환경에 대해서도.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오늘은 어머님의 마음, 뭐 성향과 이런 어머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어머님이 이 상황에 대해 갖고 계신 믿음과 기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어머님이 적어주신 사연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갖고 계신 믿음과 기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학교를 같이 가면 덜 낯설어 할 거다. 두 번째, 느리니까 미리 시작하면 준비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으시죠. 네. 네, 첫 번째는 유치원은 학교 생활 연습을 시켜주는 곳이다. 두 번째, 교육기관은 대규모 공장을 돌리는 듯한 분위기면 안 된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린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사연 속의 어머님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사람들 모두 누구나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자가 갖는 믿음과 기대,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면 꼭 제가 무엇이 옳다고 한다거나 뭔가를 틀렸다고 한다는 말처럼 들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어머님, 이 사연의 어머님이 갖고 계신 믿음과 기대가 나쁘다거나 좋지 않다거나 하는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대해서 갖고 계신 믿음과 기대, 그리고 실제 경험하게 되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좀 잘 유념하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자, 먼저 이게 가장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말했던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학교를 같이 가면 덜 낯설 거다라고 어머니는 믿고 기대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 경험하는 일과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 달랐어요. 지금 이미 경험하셨고. 네. 그거 언제 경험하셨냐? 이전에 형님 방 올라갈 때, 네. 네, 그때 뭐 특별히 친구들이 바뀌었겠어요? 어린이집에서? 네,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었는데 환경과 선생님이 바뀌고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아이가 힘들어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네, 본인의 어머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과 기대와는 좀 실제 벌어지는 일은 달랐던 거죠. 네네. 네. 자, 그 다음 느리니까 미리 시작하면 준비가 될 것이다. 이건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20대 청년 중에 해병대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네. 이 친구가 근데 수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어느 다큐에서 보니까 해병대는 훈련소에서 수영을 알려줘. 근데 알려주는 방식이 바닷물에다 그냥 집어넣어.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건져내고 다시 집어넣고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걸 내가 미리 시작하면 준비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수영장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물에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면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수영을 미리 배울까요? 단계별로? 그렇죠. 강습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기왕 잘 준비하려면 제가 해병대를 가려고 하는데 바다 수영만 할 수 있는 거를 좀 맞춰서 배울 수 있는 데를 찾던가 강사 선생님한테 그걸 부탁을 한다던가 그쵸. 이렇게 맞춰서 배우는 게 좋겠죠. 그렇죠. 뭐 배우는 게 느려서 미리 시작을 한다면 맞아요. 이런 걸 하는 게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어머님이 믿고 기대하신 건 뭐예요? 그냥 물에 뛰어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을 보내면 미리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네요. 왜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냐? 이제 세 번째 공교육에 대한 믿음과도 좀 관계가 있는데 유치원은 학교 생활 연습시켜주는 교육기관이다라고 믿으셨어요. 네. 근데 아니죠. 유치원은요, 미취학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냥. 그쵸. 연습시켜주는 데가 아니에요. 바로 실전이지. 네네네. 네. 이건 지금 어머님이 경험을 하신 거예요. 막 알려주는 거에서. 그래서 당황하신 거거든요. 난감해하고. 네. 뭔가 뭐 물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을 씻는 걸 팔을 걷어야 되니까 맨투맨을 입히고, 셔틀이 늦으면 전화 안 해준다, 우리는. 그냥 바로 간다. 뭐 이러니까 그냥 당황을 하신 거죠. 바로 실전이니까. 그쵸. 뭔가 연습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교육기관은 대규모 공장을 돌리는 듯한 분위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참 요즘 많은 분들이,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공교육이라는 게 언제 시작된 걸까요?
산업혁명 이후에요. 어. 이전에는 공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농경사회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고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간에.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들이 생기면서 최소한의 글자와 뭔가 시간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노동자들이 필요해지면서 그러면서 공교육이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져 온 거예요. 원래가 공장을 준비하던 곳이었어요. 공교육이라는 게. 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체로 다 같이 모여갖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걸 배우는. 그쵸. 공장 같은 효율을 내는 곳이에요, 원래가. 네네. 뭐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장의 부속품 같이 느껴졌었는데 학교 다닐 때 원장님은 안 그러셨어요? 아. 네. 저 때는 그래서 왜 서태지와 아이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나이가 나오죠. 그러네요. 물론 이제 지금의 학교는 많이 다르죠. 지금의 공교육이라는 건 이제 공공의 복지 또는 뭐 국민의 교육의 기본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다들 네. 다들 그렇게 동의하는 거고 네네. 게다가 이제 학생 수도 적어져서 교사 한 명당 아이들 보는 비율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랬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교육청이나 뭐 이런 곳에서 개인화, 개별화, 맞춤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수가 한 번에 받는 이 공교육의 특징이 공장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어떠세요? 지금 어머님이 말해주신 것도 그렇잖아요. 네. 물 먹기나 손 씻기나 뭐 셔틀 늦어도 전화 안 해주고 이런 거. 네네. 단체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게. 단체 생활이니까. 네네. 그리고 학교 뭐 개인화, 개별화, 맞춤 교육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다른 이유는 다 차치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이 변경되는 시스템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라는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공교육이라는 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거지 그 이상을 해주는 데라는 기대가 없거든요. 저는. 그게 실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왜 간혹 그 이상의 교육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뉴스에도 회자되고 하는 거잖아요. 왜? 흔치 않고 그런 노력을 해주신 선생님이 참 감사하고 가슴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의 기대와 믿음과 실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 다른 건데, 이 차이가 생겨버렸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어머님의 기대와 믿음에 맞춘 준비가 아니라, 어머님이 지금 실제 경험하신 현실에 맞는 준비, 아이의 마음에 맞는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어머님도 지금 어렴풋이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 본인이 지금 다 경험하면서 확인을 하셨거든요, 지금. 다만 그걸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만큼은 아니시라서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 어린이집이 주변에 있었으면 보냈을 텐데 그러시잖아요. 그쵸. 원장님 어린이집에 가면 원장님이 이런 성향의 친구에게 학교 준비 어떻게 잘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니까. 원장님 어떠세요? 이런 성향의 친구 네. 원에 좀 있어요? 맞아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얼른 떠오르는 건 이런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놀이하거나 뭔가 대화할 때 친구들의 말의 속도를 못 따라간다거나 네. 아니면 놀이를 본인들이 만드는 속도에 친구들이 막 주어지고 변화하는 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막 그냥 혼자 웃고만 있는다든지 아니면 필요한데도 말을 못하고 그냥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 번씩 이제 교사가 짚어주고 넘어갔어요. 뭐라고 짚어요? 지금 뭐가 필요해? 라거나 아니면 왜 기분이 좋아서 웃었어?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아주 천천히 생각해서 말하거든요, 선생님께는. 네. 그러면 그래서 즐거웠구나 하면서 선생님이 대신 읽어준다거나 그래서 즐거운 경험들이 네가 있구나. 그럼 다음엔 그걸 말로 해보자. 친구한테도. 이제 그래서 뭐 그 다음부터는 질문도 조금 단순하게 줄여서 하셨죠. 지금은 뭐가 재밌어? 지금은 왜 웃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얘가 뭐 웃긴 얘기를 해요. 뭐 그래, 너 왜 그렇게 웃겨? 막 이제 이런 얘기를 친구하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해볼 수 있게 되는 과정. 그런 게 그 친구들의 상호작용에서 저희 원이 하고 있는
뭐 지도 방법이라면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교 가는 준비로서. 왜냐면 아이들이 그 또래 관계를 직접 그냥 이런 개입이 없이 만났을 때는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어쨌든 말로 할 수 있어야 친구들 안에 이제 좀 섞일 수도 있고 대화를 하면서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걸 나눌 수도 있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타이밍을 못 잡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연습이 된달까?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군요. 그러면은 유치원에서 했다는 요런 뭐 물 먹는 거, 병 따야 되는 거, 뭐 손 씻는 거 이런 연습도 해주시는 게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 친구들이 연습하고 있는 건 약 먹는 거 부분이에요. 아플 때 이제 퇴약이 있을 때는 약을 아이들이 이제 한 번 먹을 양만큼씩 가져오는데 네. 이걸 좀 스스로 먹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먹여만 주시는 게 아니고? 네. 왜냐면 학교 가면 아이들이 뭐 선생님한테 약을 먹여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먹는 것도 너무 싫은데 사실 약을 먹는다는 것도. 근데 그걸 네, 내가 네. 혼자 어떻게 먹지라고 좀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 선생님께서 이제 처음엔 뚜껑 열기까지를 혼자 한다. 목표였어요. 그래서 약뚜껑을 어떻게 돌려서 연다. 그래서 여는 것부터 그랬더니 이제 여는 건 좀 자유롭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네가 짜서 먹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흘리면 어떡해요? 뭐 다 묻으면 어떡해요? 쏟아질 것 같은데 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입에다가 입술을 붙여서 어떻게 돼야 하고 한 번만 하면 나머지는 선생님이 도와준다. 네, 그래서 한 번 하고 도와주시고 한 번 하고 도와주시는데 이제 한 몇 차례 한 다음에는 한 번 더 하면 너가 다 먹을 수 있겠다. 혼자서도. 근데 다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또 뿌듯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스스로 다 먹고 이제 조금 찌꺼기가 남은 거에 스스로 물통에 물도 더 채워서 흔들어서 먹는 거까지도 할 줄 알게 됐거든요. 자기 혼자 스스로? 네네네. 요즘은 다른 친구들한테 막 본인이 또 알려주기도 하고. 네. 예,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네. 지금. 예. 지금 어머님은 막연하게 느끼셨지만, 본인이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 친구를 위한, 느린 친구를 위한 학교 준비는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원장님이 해주셨다는 것들이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게 유치원에서 되냐, 안 되냐, 또는 어린이집에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가정에서든 이 아이의 성향에 맞게 실제 경험하게 될 일들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내가 갖고 있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준비를 시켜주셔야 되는지 어머님한테 좀 답이 드린 것 같은데, 가정에서 이걸 다 하세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막 복잡하실 거예요, 이 어머님은.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로 좀 좁혀가지고 팁을 드리자면, 네. 일단 먼저 다른 거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친구하고 어머님이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가져보세요. 하루의 일과 중에서. 30분이든 20분이든. 그래서 하루 일과를 좀 어머님이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머님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네. 지금 어머님이 적어주신 사연을 보면 우리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시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선생님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된 것들이죠. 그러네요. 네. 네.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처럼 선생님에게 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시기 힘들어요. 시간을 정해서 지금부터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땠는지, 기분과 감정이 어땠는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시간이 느리고 오래 걸리고 배우는 게 그리고 걱정이 많고 이런 친구가 자신의 걱정과 기분도 좀 풀리고 말을 하면서요. 자신의 걱정되는 기분, 감정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을 연습을 시켜주시기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도 시켜주시게 되는 거죠. 네네네. 아까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그 친구 다른 비슷한 성향의 친구에게 해주셨다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네.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지도를 한다면 네. 이 아이의 속도와 섬세함이 장점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나 창의활동 프로그램을 짜줄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이해를 이 아이가 스스로 좀 더 생기고 자신의 강점을 점점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를 들면 원장님이 해주셨다는 약 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일상생활이고 네네. 이 친구가 자기가 뭔가 창의활동이나 만들기든 뭔가 활동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꼼꼼하게 느리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느리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장점과 강점을 경험해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게 한 분야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성향의 친구들은 네. 낯선 건 무뎌지지 않아요. 낯선 게 무뎌질 수는 없어요. 성향적인 거는. 계속 낯설다. 계속 네. 낯설어요. 하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잘했던 기억, 뭘 잘하는 경험을 딱 갖고 있으면 이게 낯설지만 시간을 갖고 내가 또 하면 그렇게 그때처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강점을, 자신에 대한 강점을 이해하는 거. 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강점을 경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학습적인 데서도 드러나죠. 네. 생활하는 데서도 드러나죠. 네.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서도 하나씩 드러나게 되죠. 네. 이거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런 친구에게. 네. 네. 자, 어머님이 아이가 느려서 걱정하셨었는데 네. 사실요, 많은 분들이 이거 동의하실 텐데 인생에 있어서 느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정확하지 않고 빠른 게 문제는 돼요. 그쵸. 아이 속도와 아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이에게 맞는 준비를 시켜주세요. 네. 그러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네. 오늘 어떻게 사연에 좀 답이 좀 된 것 같나요? 네. 좀 한결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의 믿음과 기대에 의지해서 학교 생활을 준비하시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고 아이의 실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요. 사실 많은 얘기보다 원장님이 원에서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 준비를 시키시는지 얘기해 주신 게 저는 오늘 어머님이 궁금해하셨던 얘기에 가장 에센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그렇게 살아있는 실제 원장님이 경험하고 실제 지도 현장에서 해주시는 얘기가 가장 크게 와닿으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아이에게 맞춘 지도라는 건 그런 거죠. 네. 개별화 교육, 개인화 교육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사실. 네네네. 네. 또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뚜루루루